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매간매직을 통해 경쟁 후보를 매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아침 조건들 여러 언론에 아주 일제히 보도된 것을 보면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 후보지요. 그 당시로는 그렇죠. 당내 경쟁 그렇죠. 후보들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죠.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나. 글쎄, 촛불 정부라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정부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과거 정권 국정농단 때 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내가 커요. 대통령이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라는 사람을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그걸 가공해서 내려보내고, 그렇죠. 또 대통령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당선을 해서 경쟁 후보는 또 쫓아내고 배제하고, 또 상대방 그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는 또 가족이라든지 비서실장까지 또 내사를 하고 탈탈 털었죠. 뭐 내사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기관이 총동원돼서 송철호 살리기, 송철호 구하기에 나선 거예요. 송철호가 그 지역에서 8번을 떨어졌대요. 8번 떨어진 사람을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이죠. 엄청난 사안이죠. 이거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좀 해갖고 청와대에서 지난 총선 때 20대 그거 좀 내려보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받은 게 2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양반이죠.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그때 당시에 그 개입한 게 여러 가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은 게 그 안종범 그 정책실장 경제수석 하던 사람이 안종범 수첩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57건을 썼거든요. 57건, 56건. 거기는 수첩에 노트 필기하려고 청와대 들어간 사람일 정도로 많이 썼어요. 그게 대법원에 증거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그 불리한 그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송병기 이 사람도 업무일치. 또 수첩 전문가예요. 기록 제조기예요. 이런 사람도 야구장 가서 야구 기록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경제부시장하는 사람이 샅샅이 다 쓴 거죠. 거기에 VIP도 써 있고, 그건 문 대통령을 지명하는 거죠. 또 뭐 면목 없음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8번 떨어진 형한테 한 자리 알아서 장관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출마하라가 미안하다 해서 면목 없음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총동원돼서 저렇게 하고, 또 경제부시장이 또 제보를 했고, 그 청와대에서 또 발표를 또 그 어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캠프에서 만났겠죠. 캠핑장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이 참 고민을 해서 정리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 사건은 울산시장 이 부정선거는 저는 3.15 부정선거, 4.19로 촉발한 3.15 부정선거, 그거에 못 믿자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지방 정권의 선거긴 하지만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는 이제 이것은 무슨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런 송병기 수첩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다니까 당사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경쟁자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1경쟁자가 임동호고 두 번째 경쟁자가 신규명 변호사 AB라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신규명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한테 이제 자리를 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그래서 아침에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예. 임동호 이 전 민주당 최고위원 예. 울산시당 위원장까지 지금 그렇죠. 했죠. 예, 최고위원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그분한테는 뭐 공기업 사장하고 또 조선일보에서는 오사카 총영사를 제의를 했다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고베 총영사를 이렇게 제의한 것으로 당시 정무수석이 한명도인데 한명도가 좀 만나자고 했더니 고베 총영사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제의를 했는데 일단 뭐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뭐 틀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송병기 수첩에 보면은 A는 무슨 공사 사장으로 정리가 됐고 지금 B가 말하자면 인철호예요. 거기는 자리요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동호 자리요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서로 틀어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 판단이 달랐는지 임동호, 신규명도 다 지난해 3월에 경선에 나갔어요.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거 다 탈락시켜버리고 그렇죠. 단수로 공천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게 그 자리 제안을 했거든요. 총영사 제안도 하고 뭐 드루킹하고 비슷하죠. 드루킹도 옛날에 왜 오사카 고베 뭐 제안했잖아요. 외교관 자리를 저렇게 막 준다는 것도 참 공사도 뭐 동서발전 사장 그 아주 노른자야 아닙니까? 아주 핵심 한전의 자회사인데 핵심 그거죠. 근데 그런 자리를 준다는 것도 좀 황당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매수죠. 제안을 했는데 좀 있다가 다시 안 주는 걸로 해서 그냥 이 경선 포기를 단일 후보로 나왔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추측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엔 정보기관 뒷조사를 한 것 같아요. 조국이가 한 말이 있었잖아요. 나한테 카드가 있다.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임동호나 뭐 그 변호사나 좀 뒤졌겠죠. 뒤져서 다 나오죠. 그렇죠. 너 지역에서 뭐, 정치하는 사람 치고 뭐 정치 자금이다 그렇죠. 뭐 이런데 관련 안 된 게 뭐가 일로 와 해가지고 너 꼭 해야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얼른 눈치채서 사정기관에서 나서면 꼬리 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갓집에 봉투를 한 100만 원짜리 넣어갔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해서 다시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임동호나 신규명도 그 당시로 보면은 사실은 송철호가 나가도 김기현한테 어렵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때 여론조사에서 뭐 15% 이상 차이가 김기현 전 시장이 훨씬 압도적이었답니다. 그러면은 임동호나 신규명한테도 그렇게 따뜻한 자리를 제의를 했으면은 갔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 후에 단수공천을 하니까 이게 당헌 당규 위반이라 해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또 수그러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수표를 날린 거 아닌가. 뭐 죽게 해놓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사장은 조금 어렵겠고 감사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하면은 사회이사 정도 이러니까 너무 소용없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개연성도 있고요. 또 뭐 정보기관에 투입돼서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그 시대에 총동원됐다는 거는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송병기 수첩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VIP가 VIP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다는 게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죠. 탄핵이죠. 탄핵이 아니라 수사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받아야죠. 뭐 재임 중에 형사소추 기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검찰 수사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때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수사는 할 수 있다 해갖고 수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열린우리당이 참 선거 이겼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하고 탄핵까지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송철호, 오래된 30년 직인 송철호라는 사람을 출마 권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권유야 뭐 한번 해보세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낙연 총리한테도 지금 권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에 가서 네. 좀 잘해보세요 그렇죠. 하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네, 하지만 당선되게 도와줬다는지 당선되게 다른 사람을 배제했다든지 예. 했다면은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냐. 그리고 또 청와대 비서진까지 저 출동을 해가지고 공약에 관해서 조율을 했다는 거 이것도 작은 사안이 아니거든요. 공약을 많이 조율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는 공공병원 그것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도 의외로 많아요. 예.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울산 송철호 당선을 해서 청와대가 저 사령탑이 됐다. 그렇죠. 예, 사령탑이죠. 사령탑이 돼서 네. 예,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이게 공약도 보면은 공공병원은 예. 이제 그쪽이 강길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당 있다가 예. 탈당하신 네, 분. 네, 네. 거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사선하신 분인가 네, 했어요. 네, 있어요. 예. 네.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강길부원 지지를 얻으려면은 그 지역에 네. 가장 수건 사업인 공공병원을 해준다 해갖고 네. 그것도 된 것 같고 네. 거기에 원전 해체센터 또 네. 국립대 이게 설립이 네. 아주 그 수건사업이고 네. 외곽 순환도로 만드는 거 이런 네. 것들을 다 지금 사회정책 비서관 그렇죠. 또 뭐 균형발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해갖고 네. 온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올코트 프레싱이 나오나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네. 농구에서 그러나요? 뭐 전원 공격이라고 봐야죠.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김기현 전 시장이 내놓은 공선 그거 무슨 산재 모병원인가요? 예, 예. 그거는 또 그냥 또 어? 에타, 예, 예비 타당성 예비 조사에서 타당성. 아예 뭐 공약도 할 수 예. 없도록 딱 만들어. 예, 이거야말로 방해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진정한 게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한쪽 송초로는 그 자동차로 스포츠카로 달린다면은 김기현은 너는 목발 짚고 달려라. 그렇네요. 스포츠카랑 목발이죠. 김기현이가 이란 사람이 도저히 선거를 할 수 없게 뒷좌석 선거 공천 자유한국당 받는 날 또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울산 그 경찰청장 또 때 맞춰서 또 황운하라고 승진이 안 돼서 옷 벗기 직전을 승진시켜서 고향도 아닌 고향 대전인데 울산으로 보내가지고 바로 또 선거 지휘하게 수사를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각본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선거법상의 당연한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예. 당내 경선에서도 그렇죠. 뭐 후보자를 안 되게 한다든가 예. 사퇴할 목적으로 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예. 못하게 되어 있고 그걸 처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수사가 이제 좀 더 긴밀하게 그렇죠. 윗선까지 네, 100원을 넘어서 그렇죠. 조국을 넘어서 그 윗선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저는 임종석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임종석도 빨리 조사해야죠. VIP 해서 네.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를 대통령- 했는지 뭐 네. 오락에서 만났는지 왜 전화했는지 누구한테 임종석 지시는 누가 하죠? 그러니까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야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유재수 그 감찰 의혹 무마 사건의 유재수는 문 대통령의 동생이었고 예. 송철은 문 대통령의 형이었거든요. 예. 이 사람이 공통점 유재수하고 송철하고 공통점이 문재인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문 대통령까지 수사를 빨리 해야지 이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안 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겠다. 이번에 결국은 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는 게 아주 불가피한 것 같아요. 저는. 문 대통령에 대한 문을 열어야죠. 네, 맞네요. 문 대통령 문을 열어야죠.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 말문을 열어야 되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어디 강 건너 불 보듯이 남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문 대통령이 말문을 열어야 돼요. 문 씨가 문을 열어서 문 씨거든요. 예. 네. 저 우리나라에 저 문을 근데 꽉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씨가 문을 닫으면 안 되죠. 지금 문 씨가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 중요한 키를 지금 잘못 틀고 있어요. 문재인 한 분은 내가 확실히 알겠네요. 예, 저 총리실의 문 행정관 그것도 첩보를 그냥 전달했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나온 게 완전히 그거 거짓말. 가공하고 편집하고 법령까지 다 넣어서 처벌 공문식으로 조항까지 받아냈다. 다 넣었다는 예, 거예요. 거기도 문씨잖아요. 근데 저기 예, 여기- 여의도에 계신 분이 또 진짜 골 때리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이런 거를 그냥 서둘러서 상정하고 막 통과시키고 이 선언도 거의 참 웃기게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거의 더불어민주당 행동대장처럼 행동하잖아요. 뭐 자기 아들 뭐
국회의원직 세습 뭐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문 씨가 문제인데 이거 송철호 유재수 건은 저는 문 대통령까지 빨리 수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공수처법 서두르고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굉장히 난리를 비우는 게 검찰 수사를 빨리 막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하자고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특검하면 울산시장 하명 수사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 고래고기도 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 비리도 하고 이거 붙여서 그런 특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특검을 또 말랑말랑한 사람도 임명하겠죠. 그러겠죠. 예, 자기 쪽 사람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2명 올려봤자 그렇죠. 이쪽에 예. 자기 쪽 사람 하면 예. 것이죠. 그럴 바에야 지금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할 수 있게 지켜주고 도와주고 힘을 몰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잘못한다 해갖고 예. 서른 있잖아요. 네. 그분이야말로 과거 네. 그 선거 이해창 총재 시절에 선거 사범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재판까지 받아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그때도 그때 무슨 30만 불인가 무슨 예. 책 있으니까 뭐, 어쨌다 뭐, 저쨌다 해갖고 예. 고발했는데 그게 사기로 거짓말로 그렇죠.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엉터리 그때 청와대 비서관에 있던 김현섭이는 아직까지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못 들어오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네. 검찰 무슨 공정수사 촉구 특임과 그 무슨 네. 위원장을 맡아갖고 특검 도입한다고 방방 뜨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을 방문해서 공갈을 친다는데 지금 수사 중인 거를 공갈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정치검사 하는데 나쁜 놈 잡는데 무슨 정치검사냐. 뭐그 나는 말은 맞는 법과 것 원칙에 따라서 한다. 예. 뭐 100번 맞는 얘기죠. 100번 옳은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잘못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저 드루킹 때 한번 되게 바가지 썼거든요. 추미애가 못 모르고 못 모르고 그 했다가? 드루킹이 자기 편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거 조사하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저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김경수가 들어갔고. 속된 말로 잘못 특검하다가는 피박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자치주장 있는 걸 빨리 밝히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건 용서를 구하고 우리도 수사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선언해야죠. 그럼요. 네. 대통령이 그런 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라. 그렇죠. 어? 지금 나온 나라도 뭐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뭐 검찰에 출두는 못하지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래 버리면은 누가 말하고 겠어. 그렇죠. 오히려 깔끔하죠. 국민들이 다시 볼 텐데 자꾸 거짓말을 발표하잖아요. 뭐 SNS로 제보를 받았다. 뭐 캠핑장에서 만난 공무원한테 받았다. 그 공무원이 바로 송철호 선거 어떻게 보면 그 총대를 맨 지휘한 사람인데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무슨 보도가 나면은 또 소설 쓰고 있다 신문이. 소설이라는 게요. 팩트가 없으면 소설이 안 됩니다. 네, 팩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취재를 하고 살이 붙인 거예요. 물론 살 붙인 게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안 밝히니까 살이 자꾸 커지는 거죠. 네. 맹물은 아무리 고와봤자 엿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알아야지. 그렇죠. 네. 근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좀 솔직한 태도가 중요한데 청와대가 너무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해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전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똑같아야 거짓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일관성을 가져야 좀 신뢰가 있거든. 거짓도 여러 차례 하면 그게 사실이 뭐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 말이 서로 다르고 앞뒤 말이 다르고 하는 사람 얘기마다 다 서로 다르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게 천하가 다 아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행동을 청와대에서 거짓말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과오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무오류가 우리의 뜻은 이 나라를 민주화, 평화고 공정과 균등과 평등이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저 옛날에 중세 때 종교기과 루터 나올 때 그때 카톨릭 교황들이 막 면죄부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때 엉터리 같이 해도 자기네들은 죄책감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오염된 종교계가 지금 청와대랑 좀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임동호 또 신규명 씨 이런 사람들이 송철호 씨와 네. 3파전을 벌이고 네, 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결선 투표를 하자. 만약에 과반을 못 얻으면 네. 그래갖고 당에서도 오케이 결선 투표 하겠다고 네. 해놓고는 4월 3일 날 면접하고 3일인가 면접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2일 날 면접하고 네. 결선 투표가 뭣도 없이 3일 날 네. 단수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오더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 그렇겠죠. 그때 대표가 지금 추미애입니다. 그러면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도 당연히 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서 주민에도 이렇게 수사 받아야죠. 단수로 그냥 네. 결정을 했느냐. 당에서도 결선 투표까지 하겠다고 면접 안 보고 그 다음날 또 바로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울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 PK 지역의 교두보였잖아요. 예. 교두보에서 누가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거를 제대로 경선도 안 거치고 저렇게 서둘러서 임명하고 청와대가 총동원돼서 지휘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사안인데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임이 되겠죠? 예, 12월 말에 청문회 하면 또 뭐 청문회 뭐 거기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임명하니까요. 임명하니까요. 예, 1월 뭐 초순이면 될 것 같은데 되기 전에라도 빨리 수사를 저는 받아야 되는 게 순리 아니냐 싶어요. 최소한도 참고인 조사는 그렇죠. 와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단수 후보로 결정을 했느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잘 짜여진 그 대본에 따라서 이 소년일치가 돼서 움직인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고 청와대도 움직이고 또 울산 경찰청도 움직이고 일제히 움직여서 이걸 총 감독을 누가 했느냐. 영화도 왜 영화 감독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기생충 영화도 사실 봉준호라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울산시장도 총 감독이 누구냐. 그거 이제 찾아내야죠. 그거 찾아내야죠. 예. 지금은 뭐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총 감독이 누구냐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장하던 임 뭐죠 그 사람? 그 사람도 출두해야죠. 임중석이요? 예, 그 사람도 임중석. 당연히 조사 당연히, 대상이 예, 되겠죠. 조사받아야죠. 예. 예.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예. 것들은 다 조사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통화 기록을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임종석이가 자꾸 무슨 송철하고 통화 내용이 나온다든가 그 송병기라든가 그 관련자들하고 만났다든가 뭐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은 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임동호 씨가 네. 언론하고 이제 그동안 자신도 좀 맺힌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때 경선도 제대로 못 했어요. 네. 내년에 어디 울산에서 지금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인데다가 뭐 자리라도 하나 주었으면은 근데 그때 자리를 못 준 게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관까지 좀 뭐 재판받고 있는데. 예. 그때 울산 지방선거 끝나고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다 따뜻한 자리에 한 자리 주어가지고 입을 탁 막았겠지. 근데 안 주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아시 지금 임기 반이 지나갖고 안 주니까 지금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렇죠. 차에 지금 언론에서 자꾸 전화 오니까 다 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냥 기자회견 해가지고 네. 그런 사실 없다. 그때 이제 뭐 오간 얘기지 무슨 공식적으로 뭐 제의한 바 없다고 그냥 또 오리발을 내밀었더라고요. 그냥 했겠습니까? 뭔가 또 작업이 있다고 봐야죠. 또 본인도 자칫해서 수사 대상이 되면은 뭐 자기도 옛날에 뭐가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이 임동호 이 사람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화가 나는 얼굴이 써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나는 한 자리도 못하고 송철호가 8번 떨어졌다는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2012년에 울산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기도 그 양보한 다음에 그 비례대표 신청했는데 당선권 순위 못 받았어요. 2012년에. 그리고 2016년에는 울산 남구 을 또 국회의원 선거 또 나갔어요. 아. 그때는 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온 송 시장한테 그때도 또 밀렸어요. 그때도 또. 그리고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 때도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 말도 안 되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한테 민주당 후보인 임동호가 자리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임동호는 송철호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거기다가 네. 선거 몇 번 치르고 나면요. 남는 게 기둥 없죠. 뿌리가 다 그렇죠. 뽑혀버립니다. 그렇죠. 본인만 뽑히는 게 아니고 주변 형제 뭐 할 거 없이 자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십시일반 그렇죠. 해야 하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네. 선거 몇 번 치르고 나면은 일가가 네. 아주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거가 그 선거하는 날 당선되고 안 되고가 당선되면 사람이고 당선 안 되면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 거의 인간이 아니래요. 그 정도로. 그 정도인데 임동호라는 사람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후보로만 나간 거죠. 그래서 뭐 오사카 총영사나 고베 총영사 아니면 동서발전 사장 하면은 좀 따뜻하게 좀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그렇지. 텐데 예, 그런 지금 수사를 받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이 사건을 보면은 유재수 사건이고 송철호 사건이고 간에 뭐 누가 보더라도 그 몸통은 청와대 제일 위에 계시는 분 아닌가. 그렇죠. 뭐 본인이 직접 무슨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중을 은연중에 비치기만 하더라도 네, 그럼요. 그만큼 말 한마디도 네. 엄청나게 밑에한테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그 참모들한테 미치는 것은 한마디 나오는 것이 무슨 천둥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알아듣는 거죠. 예. 아유, 송철호 시장, 그 참 잘 있나 모르겠네. 회의 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밑에서는 알아서 눈치채죠. 그 유재수가 요새 고생 많다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알아서 기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노영민이가 부동산 대책 나와서 비서들 보고 집화를 하니까 좀 공무원들까지 집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게 통하니까 그게 블랙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 예. 근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가 그렇게 돈이나 벌고 그러면 되겠어요? 부동산 얻는 사람들이 두째, 셋째씩 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대책이나마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는데 대책도 또 말이 안 되는 대책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참 이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을 보면은 그 과거의 데자뷰, 그 평행 이론 있잖아요. 예, 과거랑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건 똑같은데 똑같아요. 옛날보다 오히려 자꾸 더 질이 나빠지니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과거로 저는 60년대로 돌아간 거 아닌가. 60년대 그 부정선거 할 때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촛불 정부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60년대 이기붕 같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신 때도 이 정도까지는 개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정보기관에 노골적으로는 불러서 안 했습니다. 정보기관에 불러서 뒤통수는 몇 대 때렸죠. 예? 겁주고 뭐 그런 겁주고, 정도는 있었지. 지금처럼 총 동원돼 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냥 맞춤형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모든 걸 해주고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이제 당내에서 다 정리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예 상대 후보를 표적 삼아서 수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 시진핑이나 저 푸틴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면은 거기니까 그렇겠지 뭐 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선거법도 고치고 공수처법도 고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꼼짝 마라 국민들까지도 이제는 누구들 그렇죠. 뭐 입 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다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매간 매직까지 하면서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런 국정농단이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